이준석이 개혁신당을 꾸렸지만 자기 혼자 그거 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계산기 많이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뒤로는 자기 앞에서는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엄청 복잡할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 100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에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향방이 좌우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선생님. 그거 좀 바쁘셨나 봐요, 지금. 뭐 이래저래 그냥 아무튼 공사다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좀 네. 급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이제 네, 한 네. 일주일 정도 그쵸. 남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 선생님이 보시기엔 지금 이 대선 결과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어쨌든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지금 있고 이준석 후보도 물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양강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운기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좋게 보여지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운기 자체라는 게 그냥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는 기운 같은 거. 그렇죠. 어, 지금 엄청 뭐 물론 그 계엄 이슈도 있고 해서 네. 뭐 누가 봐도 이재명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건데 이게 선거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딱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완전히 개표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상이나 이런 그 풍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 대선을 할 초창기 때는 네, 이제 표 차이가 너무 아니 그 지지율 차이가 그쵸. 엄청 났는데 이제는 뭐 10% 안팎으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요즘 또 떠오르는 얘기가 또 이제 뭐 단일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이준석 후보는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완전히 안 할 것 같진 않거든. 아,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조건을 잡고 이제 더 내걸을 건데 네네. 그걸 좀 즐기는 느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음, 이준석은 자기가 되게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칼자루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네. 지지율이 10% 미만이었을 때하고 지금 10%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맞아요. 완전한 차이가 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더 이제 둘이 단일화를 하면 뭐 확실하게 완전히 차이 나는 것보다는 거의 다 따라잡을 수 있고 그렇죠.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딜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준석은 점점 더 좋은 조건을 내놔라 아마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야, 분위기가. 아, 약간 몸값을 부풀리는 느낌. 그쵸. 어, 그리고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내년에 올해 이게 대선 끝나면 바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꾸렸지만 자기 혼자 그거 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계산기 많이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뒤로는 자기 앞에서는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네. 엄청 복잡할 거예요. 아, 양쪽 다. 그렇죠. 지금 뭐 뉴스만 봐도 자기는 뭐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 볼 것이다. 그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혹시나 근데 단일화가 된다면 충분히 뭔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뭐 좀 내가 생각할 때도 아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굉장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속 두들겨 볼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이준석 입장에선 자기가 요번에 단일화를 했을 때 얻는 것도 물론 있는데 잃는 게 일단 좀 크니까. 아, 그 네. 자기 이제 정치를 자기는 끝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그래 이준석을 지금 지지하는 층들이 젊잖아요. 그렇죠. 뭐 2030? 네네. 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정치는 결국은 자기가 어떤 게 더 이득인가를 따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움직일 텐데 여튼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선생님 생각은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 가능성 없진 않죠. 만약에 이번에 단일화 안 한다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는.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내 생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뭐 단일화가 됐다가
또 이제 만약 이재명한테 지게 되면 또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봐요. 둘이 단일화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네. 그래도 10% 이상 차이 날 거라고 나는 봐요. 아 진짜요? 네. 완전 유력한가 보네요. 네. 그만큼 운기도 좋고 네네. 이게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지지한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얼마만큼이 빠져나가느냐인데 빠져나가서 그냥 투표를 안 할 건지 아니면 화나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든지 뭐 다른 후보를 또 지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탈표도 무시 못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튼 제가 느꼈을 때는 이번에는 아마 표 차이 좀 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재명님이 좀 당선이 됐을 때는 네.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이 어떤 누가 돼도 마찬가지긴 해요.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 지금 안 좋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신없이 바쁘고 그럴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그래서 그분 혼자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각에서도 같이 힘 받쳐줘야 되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합심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마 100일 딱 대통령 되고 나서 100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 그 100일 동안에 어떻게 갈 것이냐 확고하게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말한 거를 얼마만큼 실천할 것이냐 거기에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향방이 좌우될 것 같아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한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도 정치를 해왔고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할 때도 뭐 자기 이익보다는 어쨌든 사람들 위해서 그 도민 위해서 또 성남 시민들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좀 이상하게 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잘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근데 그건 당선된 후에 뭐 얘기 나눠봐도 되는 거라서 네. 뭐 굳이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쵸.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어쨌든 안정화가 빨리 돼야지 엄청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잠들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죠. 네, 진짜로. 오죽하면 뭐 무슨 계엄불면증 이런 말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무겁지만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그냥 드려봤는데 좀 뭐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네, 이거를 듣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당도 여당도 이 당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자기 지역구 주민들과 대통령이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거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건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뭐 나는 이 당이 좋아 저 당은 싫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모든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되 팬덤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욕도 하고 다음번에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주체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객관적인 주체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성실히 좀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네. 저도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나 네. 새로운 이제 컨텐츠로 한번 찾아뵐 테니까 또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